안녕하세요. 이상호와 세상 읽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앞서 지난 세상 읽기 4편 코로나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편이 올라왔다는 소식부터 전해 올립니다. 유튜브가 아무런 예고 없이 임의로 삭제했던 영상이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시 공개될 때는 유튜브가 이런 방구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어이가 좀 없었습니다만 아무튼 유례없는 대규모 유행병을 겪었던 지난 3년을 돌아볼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요.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 처리수 문제입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에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 많은 양의 방사성 오염수가 생겼습니다. 일본은 2013년부터 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없애는 오염수 처리를 시작했고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부터 약 40년에 걸쳐서 후쿠시마 앞바다로 방류를 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 야당에서는 얼마 전 징용공 보상 문제에 이어서 일본의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를 반대한다며 반일 감정을 또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 논란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다소 하락한 것을 보고서 다시금 반일 투쟁에 나선 모습입니다. 엊그제는 거대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일본을 직접 방문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도 못 가보고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 관계자도 만나지 못하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도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접근보다는 반일 정서를 자극하고 괴담에 가까운 감상적, 정치적 선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우한폐렴이 크게 유행할 때 방역은 과학이라면서 온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면서까지 그렇게 과학을 좋아하시던 분들이 이 문제만큼은 과학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괴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지난 2008년의 광우병 사태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를 두고 촛불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소고기 문제가 교육이나 공기업 민영화, 4대강 사업 등 다른 문제들로까지 확대되면서 급기야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100일 넘게 이어진 집회로 큰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있나요? 그때는 물론 현재까지도 광우병에 감염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가까운 마트나 고깃집에 가면 LA 갈비를 비롯해서 미국산 쇠고기가 넘쳐납니다. 저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광우병 집회에 열심히 참여했던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집회에 함께 나갔던 사람들도 미국산 쇠고기를 지금은 잘 먹습니다. 광우병 사태는 말 그대로 괴담일 뿐이었습니다. 광우병 사태 초기에 이러한 괴담을 유포한 건 바로 MBC였습니다. PD 수첩에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라는 방송을 보고 학생들까지 거리로 나설 정도였으니까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2011년 9월에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보도이며 이에 정정 보도를 내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MBC는 같은 달 5일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이에 PD수첩 제작진들이 반발하면서 MBC 측에 소송을 냈지만 2016년 7월에 다시 대법원이 허위 보도가 맞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가 허위이며 과장과 왜곡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광우병, 즉 매드카우 디지즈는 소의 뇌에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에 감염된 소가 뇌에 스폰지처럼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서 뇌 기능을 상실하고 죽어가는 병입니다. 프리온은 단백질을 뜻하는 프로테인과 바이러스를 의미하는 비리온이 합쳐진 말로써 바이러스보다 작고 DNA나 RNA 같은 유전자 정보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바이러스보다 미개한 단백질 병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우병의 병원체가 이 프리온인데 병을 일으키는 프리온을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CJD,
크로이츠펠트 제이콥 디지즈라고 부릅니다. CJD는 대부분이 가족 간의 유전이나 원인을 알 수 없이 산발적으로 생기는데 광우병은 이 CJD의 변형된 형태로서 극히 일부 사례에서만 볼 수 있고 바이러스와 달리 전염성이 없습니다. 광우병에 걸린 소를 일부러 잡아서 뇌 척수액 등을 직접 먹지 않는 이상 사람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100% 안전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먹을 게 아무도 없습니다. 2009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는 원래 돼지독감입니다. 미국 양돈협회의 반발로 돼지독감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신종플루라고 불렀었죠. 지금의 우한폐렴을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우한폐렴이라고 하지 않고 신종코로나 또는 코로나19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독감 바이러스는 돼지와 사람 모두 감염시키는데 광우병과 달리 전염성이 강합니다. 전염성이 우려된다면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겠죠. 치사율이 높은 조류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닭고기나 오리도 아예 먹지 않는 게 안전할 것입니다. 농약 묻은 채소와 과일도 집에서 물에 씻어 먹는다고 하더라도 100% 안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광우병 병원체인 이 프리온의 잠복기가 길다고 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지 15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단 한 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광우병 소고기 사태는 괴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광우병에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MBC PD수첩의 주장은 더욱 그렇습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는 지난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죽은 이후 처음 등장했던 촛불 집회와 2006년 한미 FTA 저지 투쟁을 잇는 반미 투쟁의 연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우병 괴담이 2023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으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은 미국에서 일본으로, 그 소재는 광우병에서 원자력 발전소로만 바뀐 것이고요. 도대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가 얼마나 위험하길래 이 난리를 치는 걸까요? 먼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는 일본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즉 IAEA의 평가와 감독을 받아서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게 됩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는 원자력 기술의 안전과 평화적인 활용을 감독하는 유엔 산하에 176개국이 가입한 국제 기구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럼 국제 원자력 기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제 원자력 기구가 지난 4월 5일 이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21년부터 일본의 요청으로 국제 원자력 기구가 원자력 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 처리수 샘플을 채취해서 몇 차례 독립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쿄전력의 ALPS라고 하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법과 그 과정이 국제 기준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과정으로 방사능 오염수는 오염을 처리한 물, 즉 보다 안전한 오염 처리수 또는 방류수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한 30여 개 나라가 이 같은 방식으로 원전 오염수를 처리해서 이미 바다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는 또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방사능 보호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오염 처리수 방류를 앞두고 더 이상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종합 보고서를 또 낸다고 하고요. 그럼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논문이 공개되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일본에서 보관 중인 오염 처리수 전량을 1년 사이 별도의 희석 조치 없이 모두 바다로 방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방사선 피폭 선량은 일반인의 한도치의 3억 분의 1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커피 한 잔을 바다에 들이붓는 격이라는 말이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방류해도 해류를 타고서 태평양을 한 바퀴 돈 후에 우리나라에 오기 때문에 그 영향은 극도로 미미하다는 게 원전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먼저 영향을 받겠죠. 이런데도 지금 생트집을 잡고 우리나라 제1야당 국회의원들이 일본에 건너가 정치쇼를 벌이며 연일 반일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집권할 때 공개된 국책 연구기관의 논문도 부정하면서요. 한편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 당시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이 논문을 쓴 연구자를 징계 처분하고 논문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철회됐습니다. 과학적 사실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부정하는 거죠. 이렇게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에 들이는 정성에 100분의 1만이라도 북핵 문제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지금 우리가 핵을 머리에 이고서 북한이 언제 또 도발하나 노심초사하며 지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로지 그놈의 반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며칠 전에 부산 기장에 있는 고리원전 2호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매년 330만 명 부산 시민이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던 원전이었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서 계속 운전 신청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시 정비에 가동하려면 2년 동안 3조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탈원전에 나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집 때문에 3조 원이 날아간 셈이죠. 유럽연합도 원전이 녹색 발전이라고 하는데 그릇된 이념 때문에 나라의 큰 손실과 국민들의 불편함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광우병 괴담부터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논란까지 살펴봤는데요. 과학을 맹신해서도 안 되겠지만 자기 입맛에 따라서 부정하고 왜곡하고 과장해서는 더욱더 안 되겠습니다. 과학적 사실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학의 목적은 인간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과학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친히 통치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학을 정확하게 활용하고 시대와 현상을 정확히 읽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